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여름철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체력 많이 떨어져 하시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그런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특별히 여름철 나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름철에 좀 기운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더 받고 체력 떨어지고 힘든 이유가 단지 날씨가 더워서일까요? 오히려 사무실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개인 난방을 난로를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냉방병에 걸리는데 더워서 단지 더워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딴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단지 그런 이유일까요?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여름이 가진 계절은 단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여름이 가진 기운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른 기운들이 다 다른데 여름이 가진 기운과 내가 가진 체질적인 기운이 잘 맞으면 여름에 오히려 힘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여름철에 더 힘들어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을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활기차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보약이 되는 음식, 바로 소금입니다. 저는 오늘 소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금과 여름이 가진 계절적 특성,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는 먼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를, 그 누명을 좀 벗겨줄 거예요. 다들 안 좋은 식습관 얘기할 때 짜게 먹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짜게 먹는 게 안 좋다는 건 한마디로 미디어 피싱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바로 미디어 피싱, 의료 피싱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의료 사기, 미디어 피싱의 편견을 하나하나 다 깨드릴 거예요. 오늘은 소금의 누명을 벗기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금을 의학적으로 말할 때 나트륨이라고 얘기하죠. 나트륨을 다량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 이상, 신장 이상 등의 이상이 생기므로 나트륨 다량 섭취를 줄이고 저염식을 장려합니다. 소금의 원소 기호는 NaCl,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구성 분자일 뿐이지 소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하기로 따지면 표백제 성분인 염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건 마치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H2O, 물이 수소가 위험하니까 물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자연물질이에요. 자연물질을 분자 구조로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그걸 알면 이런 식으로 나트륨이 문제니까 소금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흰쥐에게 실험을 할 때 흰쥐에게 소금을 먹여서 실험을 하지 않아요. 나트륨 분자 구조만 조제를 해서 흰쥐에게 그걸 주입을 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 나트륨 물질이 바로 콜타르, 석유 찌꺼기에서 분자 구조식만 떼와서 그걸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카페인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흰쥐에게 커피를 끓여서 커피를 먹여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콜타르에서 카페인 성분만 채취를 해요. 그 분자 구조식만 채취를 해서 그걸 흰쥐에게 주입을 해요. 그렇게 카페인 실험을 하고 카페인이 몸에 안 좋으니까 커피가 몸에 안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받아들이죠. 대학이나 영양학은 마침표가 찍힌 학문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기름이 나쁘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기름이 살찌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 말하잖아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논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 근거를 따져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염식이 장수의 비결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아픈 사람들은 더 늘어났어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신간들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소금을 장려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을 통해서 신장에 많은 질병들을 얻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저염식을 꽤나 열심히 지켰고 꽤나 오랫동안 저염식을 했어요. 저는 계란 후라이에도 소금을 쳐서 먹지 않을 정도로
저염식을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왔고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물론 저염식 때문인지 몰랐었죠. 아무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왜 이런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지를 그 생리를 이해한다면 의료계나 정치계나 그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제3의 물질이고 자연의 물질이죠. 게다가 태양과 바다에 좋은 에너지를 잔뜩 품고 있어서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다량의 미네랄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소금은 빛에 견주어질 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고대 국가에서는 화폐로 쓰일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셀러리맨 할 때 그 셀러리도 소금 화폐라는 뜻의 그 어원이 있어요. 소금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음식에 사용되는 조미료죠. 우리 식탁에 안정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음식에 다 쓰인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만큼 중요한 구성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나트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많은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금이 안 좋다는 논리로 바로 나트륨을 이야기하고 나트륨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의사분이 써놓은 글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혈관이 있으면 그 안에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혈액 안에 나트륨 성분이 많으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이 외부에 있는 수분을 다 이 혈관 안으로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이게 심장에서는 이 늘어난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리고 결국 신장에 무리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대로라면 우리 몸이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우리 식탁에 모든 음식에 다 올라온 소금, 그 소금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 혈관 내에 혈액량이 늘고 삼투압 현상으로 혈액량이 늘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질 정도면 소금을 많이 먹은 날은 혈압이 높아지고 그럼 좀 적게 먹은 날은 바로 또 혈압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좀 우리 몸이 그렇다라고 하면 좀 많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소금 나트륨 성분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하니 고혈압의 원인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고혈압 환자의 90%, 95%를 차지하는 게 이 본태성 고혈압인데 원인이 명확치 않대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은 어떤 다른 질환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의 대부분이 신장질환, 부신종양, 일부 선천성 심장질환, 일부 약물의 부작용. 근데 신장질환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5에서 1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나트륨 얘기는 1도 없죠. 아까 나트륨의 안 좋은 점에서는 고혈압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고혈압의 원인에서는 나트륨 이야기는 없어요. 그 되게 웃긴 게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면 우리 질병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원인 모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상해요. 과학, 의학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병에 대한 원인은 맨날 모른대. 이상해요. 어쨌든 고혈압과 심장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거는 고혈압과 심장 이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맞고요. 제가 한번 자연의 원리로 이 논리를 설명을 해볼게요. 고혈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혈압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혈관의 압이 높아지는 거죠. 혈관은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신장과도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목화토금수 5가지 음양오행에서 오행의 기운 중에 화는 여기에 있고요. 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극관계에 있어요. 화의 기운을 가진 건 심장이고요. 수의 기운을 가진 건 신장이에요. 심장과 신장은 이렇게 극하는 위치에 있어요. 수는 물의 기운, 화는 불의 기운. 뭔가 상극의 관계에 있는 느낌이 나죠. 이 상극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 하나의 기운이 올라가면 하나의 기운이 내려가고, 수의 기운이 올라가면 화의 기운이 내려가고. 일단 이 원리를 이해해 주세요. 신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장. 신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하수구 역할을 해요. 이게 신장이에요. 우리 몸에서 피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신장에 오면 신장에서 하수구처럼 찌꺼기를 쫙 걸러서 다시 맑은 피가 나가요. 그러면 또 다시 맑은 피가 우리 몸을 돌고 또 신장으로 와서 찌꺼기를 또 다 걸러서 나가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이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채 걸러지지 않고 불순물을 포함한 혈액이 다시 온몸을 돌죠. 그리고 다시 신장에 와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아직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찌꺼기를 또 못 걸러요. 그러면 더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계속 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신장 기능 이상인데, 혈액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혈액이에요. 혈관이에요. 혈관 안에 찌꺼기가 껴 있어요. 찌꺼기가 둥둥 떠 있기도 하고, 혈관 벽에 선모들이 있는데 그 선모 사이에 찌꺼기들이 다 끼게 돼요. 선모 사이에 찌꺼기가 이렇게 꼈는데 이게 계속 걸러지지 못하고 청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죠. 계속 쌓이죠.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압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혈액의 양은 동일한데 혈관 벽이 찌꺼기들로 쌓여서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압이 높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네이버에서 말한 2차성 고혈압인데요. 사실은 네이버에서는 이 2차성 신장 이상에 의한 고혈압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단백뇨 등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이 신장 이상으로 인해서 생겨나요. 음양오행표에서 봤듯이 수의 기운은 짠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신장 기능에는 이 소금의 영양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갱년기 엄마들, 갱년기 어머니들 보면 갑자기 음식이 짜져요. 그 이유가 수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인생의 수기가 바로 갱년기예요. 수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에 갱년기가 찾아오고, 반대로 아직 갱년기가 올 나이가 아닌데 내가 갱년기다 그러면 이 수기가 떨어져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갱년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실제로 갱년기 어머님들은 수기가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만들어요. 여름은 화의 계절이에요. 화기의 계절이고, 화기가 올라가면 수기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수기가 떨어지고 수기가 부족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에요. 그러면 체질로 봤을 때, 음양오행 체질로 봤을 때 화형들은 어떨까요? 화형들은 원래도 수기를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화형들은 화기를 강하게 태어났고 수기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름에 어떨까요? 안 그래도 수기가 약한데 여름이라 수기가 더 떨어졌죠. 화기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화형들은 여름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현대인들의 80% 정도가 다 화형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화형이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대부분이 다 화형이에요. 네, 화형을 판단하는 방법도 다음 영상 화형편에서 다음 영상 화형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형들, 수기가 약하게 태어난 화형들, 그런데 이 화형들이 저염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름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겠죠, 화형들. 그래서 화형들은 너무 피곤해요. 저염식해서 피곤하고 여름이라 피곤하고, 화형들은 지금 굉장히
여름 나기가 힘든 시기예요. 같은 화형들은 제가 완전 화형이에요. 완전 정화형. 체질이 딱 목화토금수로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목형인데 화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화형이라고 하고요. 화형인데 토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화토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걸쳐져서 체질이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정화, 화의 기운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미디어에서 저염식이 좋다고 하니까 저염식을 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진 거죠.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피로예요. 신장은 피로감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혈액을 걸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혈액 안에 영양 성분이 많고 깨끗해야지 우리가 피로감을 안 느끼고 영양이 쭉쭉 잘 흡수가 되는데 이 혈액 안에 찌꺼기들이 너무 많고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영양 성분이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몸이 무겁고 부종이 잘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져요. 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만성 피로예요. 피로는 간 때문이다 라는 간 때문이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미디어 피싱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그 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피로는 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간이 피곤해서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한 건요. 그냥 이런 만성 피로 정도가 아니에요. 간 안 좋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일반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이 안 돼요. 거의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피곤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만성 피로는 대부분 신장 이상에서 오는 만성 피로예요. 그리고 혈액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혈액이 진득해져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세혈관, 말초혈관에 피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발 수족냉증, 손발이 시리고 차갑고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갑죠. 네, 대표적인 수족냉증 증상이 이 수기가 약한 신장 이상으로 생기는 혈관 안에 그 피가 진득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수기 이상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세혈관에 다 잘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눈 같은데 눈에 있는 혈관들은 정말 미세한 혈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압이 높아져요. 눈의 압이. 그래서 눈이 굉장히 시리고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안구 건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눈이 정말 너무 시려서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신장이 안 좋았을 때 눈알을 빼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눈이 너무 시린 거죠. 너무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알을 빼서 눈을 이렇게 닦아서 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정말 너무 시렸었거든요. 그런 게 다 신장 이상에서 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생식기 질환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생식기 질환이 잘 생기고 이게 다 수기가 부족하고 신장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작은 근종이나 염증 잘 생겨요. 왜 소금 썩지 말라고 할 때 소금으로 염장하잖아요. 생선도 썩지 않게 할 때 소금 뿌리고. 그래서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염증이 잘 생겨요. 네, 뭐 지렴이라던가 관절염도 염증이고요. 뾰루지 같은 것들 나는 것들, 몸에서 생기는 모든 염증들이 다 수기 부족으로 생겨나요. 그리고 신장은 뼈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 많이 받으시는 분들, 저도 되게 어려서부터 저는 원래 태어날 때도 화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기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는 물론 그래서 그랬는지 몰랐죠. 원인을 몰랐죠. 알았으면 소금을 좀 많이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몰랐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제를 안고 40년 동안, 43년 동안 살아온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웃겼던 게 오빠랑 저랑 똑같이 군것질을 하고 치카치카도 똑같이 하는데 오빠는 이가 잘 안 썼고 되게 튼튼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치과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 커서 치료가 이제 다 끝난 상태에서 저는 이쪽 어금니는 네 군데 요만큼씩은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 20, 30대, 30대가 되기 전에 거의 다 치료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빠는 이가 되게 튼튼했어요. 잘 안 썼고 오히려 오빠가 더 군것질은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오빠는 체질이 목형이에요. 목화형이어서 목형의 기운이 많아서 목은 여기 있고 수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위장, 폐대장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정화형이기 때문에 이 신장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이가 썩고 바로 치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목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신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신장 기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안 먹어도 목형은 괜찮은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해요, 물론. 커서는 밸런스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다 안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나는 소금을 똑같이 둘 다 안 먹었는데 나는 금방 이가 썩고 오빠는 안 썩어. 그게 목형이고 나는 화형이어서 체질 때문에 너무 재밌죠. 근데 이걸 빨리 알았으면 이도 안 썩고 신장도 괜찮고 다 좋았을 텐데 건강했을 텐데 훨씬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죠. 제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뼈가 치아만 뼈가 아니죠. 뼈 잘 부러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소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명 잘 들리고 약간 헛것들이 잘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소금 드셔서 신장 기운을 북돋아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